안녕하십니까. 법률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들릴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송사나 사건에 휘말려서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에 어떤 변호사가 나한테 맞나, 그리고 그 변호사하고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 최종적으로 나한테 맞는 변호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아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쵸. 사실은 아는 변호사님에게 말하기 껄끄러운 사건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아는 변호사가 잘한다는 법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변호사를 네. 선택해야 될지가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저희 지인들 중에 이혼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본인이 관여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여쭤보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는 자기 이혼 사건을 맡기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인들이 본인한테는 산부인과 관련해서 진료를 안 맡긴다고. 그럴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는 지인 변호사가 있지만 맡기기 힘든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인 변호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건 되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변호사와 네. 상담을 하는 팁, 그리고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면 좋을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변호사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랑 잘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변호사라 해서 여긴 일 잘해, 이런 게 이야기가 들릴 수 있겠지만, 과연 그 변호사가 내 사건에 맞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는 개인적인 특성과 맞는 변호사인지는 별개로 봐야 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상담자가 왔을 때는, 변호사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는 항상 말씀드려요. 일단은 저한테 얘기 좀 들어오시고 한 두세 군데 더 가보시라. 이거는 인생에서 한두 번밖에 없는, 본인에게 정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건 타이밍인데, 그걸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맞는 변호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서너 군데 찾아봐서 이 변호사는 나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상담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변호사님, 그런 걸 어떻게 제가 알 수가 있죠? 라고 할 때 제가 한 번씩 드리는 게, 사장님, 그 소개팅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한 1분만 얘기해보면 이 변호사 나한테 맞겠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라 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것 같고, 그거 말고 또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네. 저희가 전화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상담 네. 예약을 하는 경우에 꼭 상담 받으실 내용을 자료와 함께 잘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한정된 상담 시간 내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봤을 때 상담을 준비 없이 오시는 분들은 상담 시간 안에 얻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적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좋을지, 나와 맞을지를 선택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상담 준비를 의뢰인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스토리라인, 맞아요. 그거는 꼭 한번 미리 준비하시라. 두 번째는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본인이 이때까지 확보한 증거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담을 하기 전에 좀 큰 사건이다 싶으면 노폼에다가 먼저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저희도 사전 검토를 하고 상담을 네. 하는 경우에 네. 훨씬 그 상담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약을 하실 때 그런 네. 자료가 있으면 먼저 보내주세요 하는 변호사님들이 조금 더 성의가 있는 변호사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는데, 똑같이 이메일을 보내도 자료 검토에 어느 정도 정성을 기울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명확한 답을 주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 변호사마다 다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 과정에 딱 앉으셨을 때 이 변호사가 하는 멘트를 들어보면 이 변호사 정말 내 사건을 미리 검토를 많이 해줬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질문의 질도 정말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지분의 퀄리티가 네. 달라지게 되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제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어요. 아까 네. 관련된 녹음 파일을 상담자분이 가지고 오셔서 갖고 오셨다길래, 그럼 여기서 틀어봐라 하고 들었더니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변호사 사무실을 한 3-4군데 다녔는데 직접 들은 사람이 저희 사무실이 처음이었다고. 긴 녹음 파일은 아니었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녹음 파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네. 직접 현장에서 들어봤던 건데,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할 때 증거를 변호사가 주의 깊게 듣는지, 이런 것도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챗GPT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먼저 사전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와서 변호사한테 변호사님 제가 사실 챗GPT 돌려봤는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실 겁니다.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관계 같은 경우에는 챗GPT나 다른 AI를 이용하면 훨씬 간결하게 정리돼서 저희 쪽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다만 뭐 법조문이나 판례 같은 것은 네. 아직 틀리는 것들이 그렇죠. 좀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상담해서 걸러드리면 될 것 네. 같고 지금까지는 사실상 상담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변호사가 정말 상담을 잘 준비해서 선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팁들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는 피해야 할 변호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구체적인 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구체적인 걸 물으면 그건 영업비밀이라서 말해줄 네. 수 없다. 라고 하는 변호사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상담 과정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사장님 지금 주어진 사실관계는 사장님이 주신 자료만 있을 뿐이고 저희가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는 빙산의 일각만 알았을 뿐 전체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사장님께 이건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도 만약에 저희 이거 무조건 이겨드릴게요 라는 변호사를 만나면 무조건 피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정말 변호사가 많이 양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만을 목적으로 우선은 상담 과정에서 단정적으로 상담자가 듣고 싶은 말만 우선적으로 하고 수임을 유도하는 변호사님들이 꽤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임 이후에 원하지 않은 결과가 더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 결론을 확답하는 변호사는 맞습니다. 피하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를 수임한 이후에 네.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불만 중에 하나가 연락이 안 된다. 오, 네, 맞아요. 연락이 안 된다는 불만이 엄청 맞아요. 많아요. 사무실에 전화하면 네. 변호사님이 없다 그러고 네. 콜백은 오지 않고 맞아요. 물론 저희도 재판을 가고 네. 수사입회를 가다 보면은 바로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은데 꼭 콜백을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지를 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좀 없어지고 있지만 사무장이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뢰인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변호사님은 지금 재판 나가셨어요 라고 하면서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의뢰인들은 많은 불만족이 있겠죠. 저희가 권유하는 바는 직접적으로 변호사와 소통이 되는 로펌은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로펌이 있을 것이고 개인 법률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이 만났던 그 변호사가 알아서 혼자서 다 사건을 처리하고 진행하는 시스템이지만 로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위에 수석 변호사, 대표 변호사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로펌이라는 외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알고 여기에 맡기면 시스템적으로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지만 정작 수임 과정에서만 대표 변호사나 그 윗단계 변호사를 만나고 그 수임 이후에는 담당 변호사하고만 소통이 되는 그런 로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로펌을 지향하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실제적으로 수임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사건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표 변호사라면 대표 변호사도 내 사건에 관여이 되고 계속 내 의뢰인과 소통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되고 있다면 그런 로펌을 저희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하실 때 네. 만약에 수임을 하시게 되면은 네. 어느 변호사님이 사건을 맡게 되고 소통은 어느 분과 할 수 있는지 네.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잠깐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의뢰인이 가져간 자료를 잘 보지 않는 곳 이런 곳은 또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변호사 상담 시 팁과 이런 변호사는 피해라 이 얘기를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